시골에서 번 돈? 고작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뭐라고요? 내 피와 땀을 허상이라 부른 겁니까? 내 딸 이름으로 집 안 하면 이 결혼 당장 없던 걸로 하겠어요. 사랑이 종이 한 장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오늘부로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 손에 휘둘리지 않아요. 엄마,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남아입니다. 오늘 사연은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된 한마디가 양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국밥집을 지켜온 순애 씨의 땀과 희생은 불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욕당했지만 그녀는 꾹 삼키며 아들을 위해 견뎠습니다. 그러나 숨겨왔던 진실, 평생 모아온 결혼 자금과 아들의 대출을 막아낸 순애 씨의 헌신이 드러나자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영숙 씨 모녀에게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본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찬 공기가 식당 안에 따뜻한 공기를 가르는 순간 긴 목재 테이블 위가 잠깐 얼어붙는다. 하얀 접시들 위로 김이 오르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한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 소리를 내며 공기를 누르고 잔에 닿은 얼음이 미세하게 부딪힌다. 반듯한 모서리의 서류 봉투 하나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다. 누군가 방금 내려놓은 듯 얇은 종이가 가볍게 들썩이다가 멈춘다. 서로 마주 앉은 두 집안의 사람들이 시선을 맞추지 못한 채 물컵의 물결만 바라본다. 조명은 충분히 밝지만 이상하게도 표정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그 누구의 이름도 불리지 않고 얼굴들도 유리창에 비친 어렴풋한 윤곽으로만 떠다닌다. 말문을 연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정확하다. 오늘 신혼집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유리잔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두드린 것처럼 파문을 만든다. 맞은편에서 짧은 호흡이 새어나오고 냅킨이 손가락 사이에서 조용히 구겨진다. 명의는 한쪽으로 하죠. 탁자 아래로 쌓여있던 보이지 않는 계산과 자존심이 동시에 흔들린다. 누군가는 고개를 아주 조금만 끄덕이고 다른 이는 눈썹을 내려 미간을 좁힌다.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내려놓는 동안 뜨거운 김이 순간 시야를 가리더니 이내 사라진다. 국물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는데 입안은 이상하게도 바싹 말라간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이 더 크다. 커다란 꽃병 속 흰 장미 몇 송이가 가지를 조금씩 숙이며 빛을 받는다. 그 옆에서 봉투의 모서리가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린다. 누군가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을 떠올리는 듯 눈동자가 흔들리고 목울대가 오르내린다. 이왕이면 안전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또렷한 음절 하나하나가 돌처럼 바닥에 떨어진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뜻밖에도 한 사람의 손등 위에서 칼날처럼 빛난다. 맞은편 단단하게 포개진 두 손이 아주 느리게 풀렸다가 다시 모인다. 기침 소리 하나, 물 한 모금 삼키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접시 부딪는 소리까지 모두가 이 순간의 증언자다. 봉투를 바라보던 눈길이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건너가다 끝내 창밖으로 미끄러진다. 창밖 가을 하늘은 맑고 가로수 잎은 바람에 반쯤 젖혀져 있다. 눈길이 돌아오는 자리에 미묘한 미소가 짧게 스치고 사라진다.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준비해둔 수순을 꺼내려는 듯한 기색. 그러다 말끝이 낮게 이어진다. 우리 방식대로 하죠. 그래야 서로 편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 아래에서 누군가의 발끝이 무심히 바닥을 2번 톡톡 건드린다. 그렇게 작은 진동이 놀랍도록 크게 느껴진다. 한쪽 자리에서 컵받침이 살짝 밀리며 낙차를 만든다. 옆 사람이 재빨리 받쳐들며 괜찮습니다. 하고 고개를 젖힌다. 그러나 괜찮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다. 공기는 여전히 긴장으로 팽팽하고 조명은 여전히 밝다. 봉투, 장미, 김서린 그릇 3가지가 이 자리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봉투는 선택을, 장미는 체면을, 김서린 그릇은 아직 식지 않은 마음을.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 봉투가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거라 믿는 눈빛이고, 누군가는 이 봉투가 모든 것을 엉키게 만들 거라 예감하는 눈빛이다. 여러분, 표면은 잔잔하지만 방금 테이블 위에 내려진 한 장의 봉투가 이 만남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그 온도에 손을 댈지 지켜봐 주십시오. 잠깐의 정적 뒤 문고리가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힌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테이블 위 기류만 더 선명해진다. 눈빛들이 다시 한번 엇갈린다. 누군가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다른 누군가는 아주 작은 한숨을 내뱉는다. 말로는 단정했고 얼굴로는 침착했지만 누군가의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끝내 숨지 못한다. 봉투를 향해 뻗어가는 시선들이 교차하며 이 자리가 단순한 합의의 장이 아니라 오래 쌓아온 삶과 자존,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의 사랑이 맞부딪히는 좁은 골목임을 드러낸다. 지금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각자의 이름으로 지켜온 세계가 눈앞에서 살짝 금이 간다. 그 금은 아직 미세하지만 손톱으로 긁으면 금세 벌어질 만큼 얇고 길다. 그리고 누군가는 방금 아주 조용히 그 금의 손끝을 대었다. 강남의 한 상견례 전문 식당. 붉은빛 나무 장식과 은은한 조명이 깔려 있고 정갈하게 차려진 원형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빼곡하게 놓여 있다. 겉보기엔 따뜻한 분위기지만 테이블을 둘러싼 4사람의 표정은 그 온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순애 씨, 올해 68. 오래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있다. 옷차림은 소박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다. 시골 장터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진 단단함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다. 순애 씨의 손가락 마디는 굵고 거칠다. 장터 국밥집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국자를 휘두르며 살았던 흔적이다. 그러나 그 손이 지금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겉으론 담담하게 무릎 위에 포개져 있다. 가방 안에는 붉은 도장과 은행 서류가 들어있다. 몇 년을 모아온 결실이 담겨 있는 증표다. 맞은편에는 도윤 씨가 앉아 있다. 37, 중소기업 과장으로 서울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얼굴엔 늘 우유부단한 기색이 묻어난다. 어머니와 예비 신부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지만 쉽지 않다. 오늘따라 그의 눈동자는 계속 테이블 위를 맴돌고 손끝은 와인잔 줄기를 괜히 돌리고 있다. 그 옆에 미정 씨가 앉아 있다. 35, 도시적인 세련된 옷차림에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다. 마케팅 팀장으로서의 자신감이 고스란히 풍겨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재산 문제에 대한 민감함이 표정과 말끝에 묻어 있다. 그녀는 곧 결혼할 상대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내린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정 씨의 어머니 영숙 씨. 환갑을 막 넘긴 나이에 여전히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이다. 손에는 금빛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고 화려한 머리칼 사이로 남다른 기세가 드러난다. 딸을 지키겠다는 태도와 더불어 마음 한구석의 욕심도 부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네 사람의 자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공기는 결코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각자의 시선은 짧게 스치고 금세 멀어진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지만 젓가락 소리는 나지 않는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돈다. 순애 씨는 아무 말 없이 주위를 둘러본다. 도시에 올라와 이런 자리에 앉는 일이 흔치 않다. 오래전 시골 장터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와는 또 다른 긴장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다. 소박한 옷차림이 주는 인상과 달리 내면의 굳건함이 주변 공기를 조금씩 누르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사람의 눈빛은 같은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곧 터져 나올 한마디가 이 만남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겁니다. 순애 씨는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금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모은다. 그 모습은 마치 다가올 말을 이미 예감하는 사람처럼 차분하면서도 결연했다. 접시 위로 오른 김이 살짝 흔들리고 에어컨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밀었다. 그 순간 영숙 씨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신혼집은 우리 딸 이름으로만 하죠. 그게 안전할 것 같네요. 단어 하나하나가 유리처럼 차갑게 번졌다. 미정 씨는 턱을 가볍게 들었다. 저희 엄마 말이 맞아요. 요즘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옆에서 도윤 씨가 젓가락을 들었다가 곧 내려놓았다. 그건 저희끼리 이야기를 더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끝냈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진 듯 했다. 영숙 씨는 시선을 테이블 중앙에 고정한 채 미소를 만들었다. 시골에서 장사한 돈은 변수가 많죠. 현금 흐름도 불안하고요. 문 닫으면 끝이잖아요. 우리 딸 인생인데 안전하게 가야죠. 순애 씨의 손등이 미세하게 굳었다. 말라있는 손마디 사이로 시간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러나 얼굴은 동요 없이 단정했다. 장사도 인생도 쉬운 게 없죠. 짧게 건넨 말이 부드러워 보였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조용히 솟았다. 미정 씨가 휴대폰 화면을 스쳐 보였다. 명의는 제 쪽으로 하면 대출 조건도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제 회사 복지로 금리 우대도 받고요. 서로 편하잖아요. 순애 씨는 화면 대신 사람의 눈을 보았다. 말하지 않은 마음의 무게가 눈동자에 어린다고 믿어온 사람의 습관이었다. 도윤 씨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엄마, 우리 그냥 같이 결정하자. 그러자 영숙 씨가 바로 잘랐다. 같이 하다 망한 집 많이 봤어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말의 촉이 순애 씨의 가슴에 닿았다. 장터에서 새벽마다 국물을 끓이며 돌렸던 국자의 원이 떠올랐다. 그 원은 늘 중심을 잃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의 말들은 중심을 흔들려 했다. 시골 돈은 불안하다는 한 줄이 귀에 남았다. 억울함이 아니었다. 업신여김의 냄새가 있었다. 코끝으로 스치는 듯 했지만 시른 마음 밑바닥을 긁어냈다. 손가락 끝이 가볍게 떨렸고 순애 씨는 그것을 무릎 위에서 폭에 숨겼다. 서빙하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접시를 한 개 더 올려두자 금속 소리가 맑게 울렸다. 영숙 씨는 그 소리에 맞춰 다시 말을 보탰다. 안전한 게 좋긴 하죠.
사람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죠. 그러다 보면 계약서만 남자뇨.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져요. 말끝의 단단함 속에 승패를 가르는 선이 그어졌다. 도윤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하자. 그러나 존중이라는 단어는 이 자리에서 너무 가벼워 보였다. 여러분, 지금 들린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깎아내리는 칼날이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상처는 선명하게 남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영숙 씨가 마지막 못을 박듯 낮게 말했다. 사위가 언제까지 그 회사 다닐지도 모르고 시골 장사한 돈은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 말에 순애 씨의 귀가 약간 뜨거워졌다. 뺨으로 열이 올랐다가 가라앉는 동안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다. 불안한 돈으로 제 아이 키우고 제 삶을 지켰습니다. 그 한 줄은 낮았지만 깊었다. 도윤 씨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연한 주름 사이로 조용한 결기가 빛났다. 영숙 씨가 웃음을 만들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오해 마세요.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 가장 무거운 옷처럼 걸려들었다. 미정 씨가 잔을 들고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컵 입구가 접촉하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죠. 명의는 제 이름. 대신 결혼 준비는 각자 부담. 순애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겨우 들릴 만큼 작게 숨을 내쉬고 커튼이 흔들리는 방향을 한 번 바라봤다. 마음은 이미 오래된 골목을 걷듯 단단한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말로 맞서지 않아도 결은 이미 서 있었다. 순애 씨는 말없이 컵을 들어 올렸다. 물이 반쯤 남은 컵 가장자리에 빛이 반짝였다. 입술에 닿은 물맛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마치 지금 삼키고 있는 게 물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은 어딘가에서 솟구친 치욕의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얼굴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정했다. 영숙 씨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시골 장사한 돈은 불안하다. 그 문장이 마치 낯선 손길이 자기 삶을 함부로 헤집는 듯한 기분을 남겼다. 하지만 순애 씨는 입술 끝을 억지로 다물어 올리며 미소 같은 표정을 지었다. 돈이든 집이든 결국 살아가는 건 사람이니까요. 짧게 내뱉은 한마디였다. 겉으론 담담했지만 속은 칼날 위를 걷는 듯 아팠다. 도윤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이야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로마저 어딘가 공허했다. 아들의 말은 애써 상황을 달래려는 수습이었지만 순애 씨의 마음 속에 깊이 쌓여가는 무게는 감출 수 없었다. 순애 씨는 가방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가죽 표면이 손바닥 아래에서 거칠게 느껴졌다. 수십 년 동안 장터에서 국자 휘두르며 모은 돈을 이 자리까지 가져온 이유가 단 하나였다. 아들의 앞날을 지켜주겠다는 마음.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누군가의 입에서 불안하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었다. 순간 목구멍이 막히는 듯 답답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만 삼켰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감히 불안하다 말하니. 하지만 여기서 싸우면 아들만 더 곤란해진다. 가슴 속 울분이 가득 차올랐지만 눈빛만은 더 선명하게 또렷해졌다. 시선을 맞추는 대신 그녀는 테이블 위 장미꽃을 바라보았다.
흰 장미가 빛을 받아 은은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자기 마음을 다독이는 것 같았다. 여러분,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차분하지만 지금 순애 씨의 속마음은 속이 찢어질 만큼 쓰라립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꾹 눌러 삼키는 이유, 바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겠지요. 잠시 후 종업원이 새로운 접시를 내려놓았다. 테이리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다. 순애 씨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자리에 앉아있던 도윤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눈물로 눌러낸 단단한 결의가 숨어 있었다. 순간 도윤 씨가 손바닥을 펴서 두 어머니 사이에 올려두듯 내밀었다. 어머니들, 오늘은 좋은 자리잖아요. 서로 마음만 다치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분위기를 눌러보려는 시도였으나 이미 시작된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영숙 씨가 곧바로 받아쳤다. 도윤 씨, 나는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이 잘 살려면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지요. 요즘 세상에 순정으로만 사는 사람 없잖아요. 억양은 단호했고 말끝에는 묘하게 상대를 가르치려는 힘이 실려 있었다. 순애 씨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올리며 입술만 적셨다. 말없이 삼킨 침묵이 오히려 단단한 울림으로 번졌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는 오래 가지 못했다. 미정 씨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었다. 맞아요. 우리도 서로 지켜야 하는 게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하면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도윤 씨가 다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 우리 엄마도 다 준비했어. 신혼집 자금이니 뭐니 이미 다 생각해 두셨다고. 순간 영숙 씨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생각만으론 안 되죠. 법적으로 남는 게 있어야지요.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딸은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 하잖아요. 순애 씨의 등줄기를 차가운 한기가 스쳤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시골에서 평생 일군 삶이 허술한 것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다. 수곡으로 치욕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삼키며 태연한 얼굴을 지켰다. 하지만 주변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여러분, 말이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흔드는 칼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새 접시를 내놓으며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밝게 말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깨는 건 영숙 씨의 또렷한 한마디였다. 체면이 중요한 건 알지만 결국은 내 딸 인생이에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 말에 도윤 씨의 표정은 굳어졌고 순애 씨는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다. 이제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순애 씨의 눈빛이 잠시 창가로 향했다. 밝은 조명 아래 상견례 식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어느새 수십 년 전으로 흘러가 있었다. 20살간 넘던 시절 전북의 작은 시골 장터. 해 뜨기 전부터 가게 불을 켜고 솥뚜껑을 열면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은 얼굴을 할퀴듯 불어왔지만 순애 씨의 손은 늘 뜨거운 국물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국밥 냄비에 소금과 된장을 풀며 그녀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갔다. 장터 한쪽에서 들려오는 장사꾼들의 고함과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늘 소란스러웠지만 그 소란이 곧 삶의 리듬이었다. 한 그릇 더 줘요. 허기진 손님이 외치면 그녀는 국자를 힘차게 돌려 국밥을 채워주었다. 손목은 늘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많이 드시고 기운 내셔요. 그 말 한마디에 손님들이 미소를 지었고 순애 씨의 가슴도 잠시 따뜻해졌다. 하지만 돌아서면 늘 덜컥거리는 마음이 있었다. 내일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쌀값은 또 오르는데. 허름한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단단했다. 장터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천막을 붙잡고 새벽마다 장작불을 피워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에 잡히는 작은 동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땀으로 적신 앞치마 주머니 속엔 늘 손때 묻은 계산기가 들어있었고 밤마다 장부를 꼼꼼히 적으며 내일을 준비했다. 그때의 순애 씨는 젊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화려한 꿈을 꾸진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언젠가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켜 주겠다는 그 다짐 하나가 그녀의 삶을 지탱했다. 장터 사람들은 가끔 그녀를 억척순애라 불렀지만 그녀는 그 별명이 부끄럽지 않았다. 억척스러움은 그녀의 무기였고 동시에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소박한 꿈은 때로는 가장 단단한 약속이 됩니다. 지금 순애 씨가 붙들고 있는 그 꿈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억 속 장터의 풍경은 늘 북적였다. 연탄불 위에 놓인 솥에서 피어나는 하얀 김, 빗줄기에 흠뻑 젖은 비닐 지붕이 흔들리던 소리, 젖은 흙냄새와 국밥 냄새가 섞여 퍼지던 공기. 그 안에서 젊은 순애 씨는 주저앉을 틈도 없이 일어섰다. 허리와 어깨는 늘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늘 결을 지켰다. 그 눈빛이 오늘 이 상견례 자리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장터의 기억은 단순한 풍경만이 아니었다. 순애 씨의 젊은 날은 늘 희생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천막이 무너져 내리고 국물이 쏟아져 발밑을 흥건히 적셨지만 그녀는 맨손으로 솥을 붙잡았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데웠지만 장사 도중 자리를 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손님들이 돌아서면 오늘 하루 벌이가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장부를 펼쳐들고 낡은 전등 불빛 아래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루에 남는 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녀의 장부 속 지출 항목은 단순했다. 쌀, 연탄, 장터 임대료.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늘 적힌 두 글자. 도윤. 그 칸에는 저금한 금액이 기록되었고 매달 조금씩 숫자가 커져갔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본인 옷을 사지 않고 약을 먼저 샀다. 새벽 장터에 나가기 전 아들을 이불 속에 꼭 눌러놓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다. 엄마는 괜찮아. 넌 공부만 잘하면 돼.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혹여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도윤을 떠올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다. 겨울날 발밑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 때도 국밥집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순애 씨는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국자를 멈추지 않았다. 땀과 눈물이 뒤섞인 국물은 손님들 배를 채웠고 하루 벌이가 또다시 아들의 미래로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말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순애 씨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넓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나는 여기 남더라도
아이는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야말로 가장 크게 남는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순애 씨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 하나를 위한 희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순애 씨는 미소를 지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숫자일 뿐이지만 그녀에겐 아들의 내일을 지켜주는 보석 같았다. 비바람 치던 날에도 장터가 텅 비던 날에도 그 돈은 손끝으로 꽉 붙들려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돈이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이 자리까지 함께 올라온 것이다. 순애 씨는 상견례 테이블 아래에 두 손을 곧게 모았다. 주름진 손바닥 속에는 수십 년의 땀과 희생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그 무게를 알지 못했다. 그저 시골 장사한 돈이라는 말로 깎아내려질 뿐이었다. 속은 쓰라렸지만 그녀는 눈빛을 더욱 단단히 세웠다.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 후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도윤 씨의 얼굴은 흐렸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안정된 자리를 지켜온 듯 보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회사의 구조조정. 인사부에서 건네받은 봉투 안에는 희망퇴직 권고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사무실 안의 소음이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고 손끝이 봉투를 꼭 쥔 채 떨려왔다. 도윤 씨는 점심시간에도 밥을 삼키지 못했다. 동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홀로 창밖만 바라봤다. 서류 더미 위에 놓인 명함이 어쩐지 낯설게 보였다. 그 명함이 내일이면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저녁 무렵 그는 미정 씨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커피잔 김이 올라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차갑게 식어갔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 그 말에 미정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결혼 준비가 한창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야 하는 거야? 목소리에는 실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불안해. 하지만 미정 씨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결혼식장 예약도 해야 하고 신혼집도 정해야 하는데 이 상태면 다 흔들릴 수 있잖아.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그만큼 날카로웠다. 도윤 씨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는 방 안에 갇힌 듯 답답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윤 씨는 방 안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대출 상환 일정이 적힌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망설였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기에 이 무게마저 지우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행복을 준비하는 길 위에서도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 도윤 씨가 맞닥뜨린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순애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정리하다 아들의 방에 켜지지 않은 불빛을 바라봤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스쳤지만 아들이 스스로 말해주길 기다렸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인생의 어려움은 늘 불시에 찾아오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도윤 씨는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누웠다. 그러나 이미 결혼 준비의 토대는 흔들리고 있었고 순애 씨 모자가 맞닥뜨릴 또 다른 시련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뒤 도윤 씨는 은행 창구 앞에서 긴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잔고와 대출 내역이 적힌 숫자들이 눈앞에서 겹겹이 흔들렸다.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미 그의 이름으로 된 대출이 연체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면 신혼집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의 설명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방 안에 홀로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제 결혼은 어떻게 하지? 미정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엄마는 또 어떻게 할까? 심장은 쿵쿵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는 뜻밖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출 연체 해지 처리 완료. 도윤 씨는 믿기지 않아 은행을 다시 찾았다. 담당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다. 어제 대출 상환이 전액 처리됐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조치하셨어요. 순간 그의 귀가 멈춘 듯 울렸다. 어머니요?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들이 스쳐갔다. 새벽마다 장터에서 국밥을 팔던 어머니의 뒷모습, 손에 생긴 굳은 살, 장부를 적던 작은 불빛. 그 모든 날들이 하나로 이어져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도윤 씨는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빚을 대신 막아줬다는 사실이 가슴을 치고 내려앉았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는 주먹을 무릎 위에 꼭 쥐며 중얼거렸다.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줄 거야? 여러분, 가장 큰 도움은 때로는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머니가 아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감당해온 것들이 그렇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선 도윤 씨는 거실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부엌 식탁 위엔 어머니의 안경과 장부가 놓여 있었다. 낡은 공책 속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도윤 결혼 준비라는 메모가 보였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더는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가 나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다. 오직 눈물만이 베개 속으로 스며들 뿐이었다. 다음 주말 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마주 앉혔다. 집 안거실 오래된 소파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은행에서 다 들었어요. 대출 엄마가 대신 갚으셨다면서요. 순간 순애 씨는 눈을 피했다. 그러나 이내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다. 엄마가 평생 이거 준비한 게 바로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돈 아니겠니? 도윤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 나 이제 37이야. 내가 엄마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그는 마치 아이처럼 흐느꼈다. 순애 씨는 굳은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짐이라니. 너는 내 전부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아왔어.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몸을 떨며 어머니의 품에 파묻혔다. 며칠 뒤 미정 씨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도윤 씨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 같이 해결해 나가자. 나 혼자 아니고 너 혼자도 아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힘이 스며 있었다. 미정 씨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도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나 봐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조금 누그러진 마음이 담겨 있었다.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내 사람이 다시 만난 날, 공기는 이전과 달리 부드럽게 흘렀다. 영숙 씨마저 잠시 말을 아끼며 분위기를 지켜봤다.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차잔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서로의 눈빛이 전과 달리 조금은 길게 이어졌다. 여러분, 큰 갈등 속에서도 문득 찾아오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화해의 문이 열리는 듯 모두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평온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순애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잠시나마 아들을 지켜주고 그가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마치 곧 다가올 또 다른 파도가 이 평온을 덮어버릴 것처럼. 잠시 누그러졌던 온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며칠 후 다시 모인 자리, 영숙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번에 이야기가 잠깐 오갔던 신혼집 문제,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지요. 저는 여전히 제 딸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묵직해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접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빛만 반사하고 있었다. 도윤 씨가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제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둘이서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영숙 씨의 얼굴엔 미동조차 없었다. 남자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결국 남는 건 집뿐이에요. 내 딸 인생인데 불안하게 둘 수는 없죠. 그 말에 미정 씨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순간 도윤 씨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럼 넌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목소리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배어나왔다. 순애 씨는 끝내 침묵을 지키다 낮게 입을 열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믿지 못한다는 말로 들리네요.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졌다. 차분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영숙 씨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서운하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전 오로지 제 딸을 지키려는 겁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건 현실이니까요. 체면 대신 현실이라는 단어가 이 순간 가장 무거운 칼날처럼 꽂혔다. 여러분, 방금까지는 화해의 빛이 보였지만 지금은 다시금 균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신이 깊은 골이 되어버리는 순간 관계는 언제든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도윤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토해냈다. 그러나 두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롭게 맞부딪혀 있었다. 미정 씨의 눈동자에도 흔들림이 번지며 방금까지의 따뜻한 공기는 자취를 감췄다. 상견례 자리의 공기는 점점 짙은 먹구름처럼 무거워졌다. 결국 억눌린 말들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도윤 씨가 의자를 밀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저희 결혼인데 왜 집 문제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세요? 영숙 씨도 지지 않았다. 몰아붙이다니? 나는 내 딸을 지키려는 거지. 자네 집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종이에 이름이 안 남으면 그건 허상이야. 그 순간 순애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한동안 억눌러온 울분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허상이라니요? 내가 새벽마다 장터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돈을 허상이라고 합니까? 그 돈으로 제 아들 키워냈습니다.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도윤 씨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다. 미정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제 인생을 걸고 하는 결혼이에요. 안전하게 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순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안전이라 내 아들을 지켜온 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종이가 아니라 내 손으로 모은 땀과 피였어요. 손등을 세차게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입니다. 억눌려온 감정이 모두 드러나며 서로의 상처가 생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절정입니다. 영숙 씨가 테이블을 세게 두드리며 맞받았다.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혼자 간직하세요. 우리 딸 이름으로 집을 못 해주면 이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끝에 순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눈물을 머금은 채 똑바로 영숙 씨를 바라봤다. 두 여인의 눈빛이 마치 칼날처럼 부딪혔다. 도윤 씨와 미정 씨조차 그 틈에 낄 수 없었다. 상견례 식당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고성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숨 돌릴 틈조차 없는 고성이 오간 뒤 식당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남은 잔해처럼 접시 위 음식만 식어가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피해 흔들릴 때 도윤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붉게 젖어 있었다. 이대로는 결혼 못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강하게 울려 퍼졌다. 순애 씨가 아들을 바라보며 놀란 눈을 크게 떴다. 도윤아, 무슨 소리냐? 그러나 도윤 씨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 미정아,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어? 내가 결혼을 미루겠다고 해야 이 싸움이 멈출 것 같아. 미정 씨는 충격에 손을 떨며 말을 더듬었다. 뭐라고 했어? 지금 결혼을 미루겠다고? 나한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영숙 씨는 얼굴이 굳어 돌처럼 변했다. 결혼을 미룬다고? 지금 장난해. 이 나이에 이 준비 다 해놓고. 도윤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봤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나도, 엄마도, 그리고 미정이도 다들 상처만 주고받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결혼을 강행하면 그건 시작이 아니라 파멸이에요. 순애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뿌리치듯 물러섰다. 이제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예요. 더 이상 두 분이 대신 나서서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누군가의 단호한 결심이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순애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바라던 게 이런 결말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묘한 뿌듯함도 스쳤다. 도윤 씨의 결혼 미루겠다는 선언이 모두의 가슴을 흔든 직후 순애 씨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낡은 가죽 가방의 지퍼 소리가 정적 속에 크게 울렸다. 그녀는 붉은 도장을 찍은 서류 봉투와 두툼한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아들 결혼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거예요.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봉투는 신혼집 근처 부동산 계약서였고 통장 속 숫자는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할 만큼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영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게 다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춘혜 씨가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이어갔다. 나는 이 돈을 내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 함께 쓰려 했습니다. 집은 공동 명의로 하자고.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남의 집안에 시집 오는 딸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내 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 끝나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미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안전을 말하며 고집을 세웠던 자신이 얼마나 욕심으로 보였는지 깨닫는 듯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다.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왜 이제야 이런 걸 꺼내십니까? 목소리에는 부끄러움보다는 드러난 욕심을 감추려는 당혹이 더 크게 묻어났다. 춘혜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엔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다. 내가 언제든 말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어떤 마음으로 내 아들과 내 돈을 대하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여러 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본심이 함께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처럼 말입니다. 미정 씨가 눈을 내리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직 굳은 얼굴만 남았다. 춘혜 씨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하지만 내 아들을 욕심으로 묶어두려 한다면 그 돈은 단 한 푼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고 모든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 이제 누구도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춘혜 씨는 봉투를 단단히 가방에 넣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손을 무릎 옆에 곧게 두고 굳은 표정으로 영숙 씨와 미정 씨를 바라봤다. 이 결혼 여기서 끝냅시다. 내 아들을 욕심으로 묶어두는 집안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떨리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순혜 씨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랑한다는 게 재산으로만 지켜질 거라 믿는다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숙 씨는 말을 잃은 채 굳어 있었다. 체면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어리둥절한 침묵뿐이었다. 도윤 씨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흐느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순혜 씨는 아들의 손을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시간이야. 사랑은 믿음으로 지켜야지 종이 한 장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엄마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의 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한 어머니의 믿음이 결국 정의롭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 남은 사람들에겐 깊은 여운만이 남았다. 욕심과 체면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깨달음을 남겼다. 인생은 늘 불안과 위기의 연속이지만 사람을 붙잡는 것은 돈이나 명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서로를 향한 신뢰라는 사실.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사랑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단단한 믿음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 춘혜 씨가 보여준 단호한 결단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재산이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남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지켜온 진심은 끝내 빛을 발한다는 걸 알려준 것이다. 며칠 뒤 도윤 씨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했다. 구조조정으로 흔들리던 회사를 떠나 과감히 선택한 길이었다. 늘 우유부단하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출근길 발걸음은 한층 가벼웠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동료들이 환하게 맞았다. 도윤 과장님, 어제 발표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미소로 대답했다.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끌어가겠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좋아하시는 추어탕 집 예약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목소리엔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겠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창밖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도윤 씨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드릴 차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에서 정말 지켜야 할 건 돈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향한 믿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